안녕하세요, 봉수뉴스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아서 에어컨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든 계절이었는데요. 이제는 생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에어컨.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정말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처음 개발한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입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1901년 대학 졸업 후 미국 버팔로주의 버팔로 포지 컴퍼니라는 히터나 송풍기를 생산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이듬해 브루클린의 한 출판사로부터 여름에 습도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용지가 변질되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의 설계도를 완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에어컨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에어컨을 개량하면서 1915년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세운 회사가 바로 캐리어 엔지니어링 컴퍼니이고 이 회사가 현재 캐리어 주식회사의 모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캐리어 에어컨이 생산 및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캐리어 에어컨은 미국의 캐리어 에어컨과 무슨 관계일까요? 미국의 캐리어 에어컨은 1979년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 인수가 되는데요. 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즉 UTC는 방위산업체이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딱히 마케팅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캐리어 에어컨도 사실 모기업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1985년 대우와의 합작 기업으로 대우 캐리어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LG와 삼성에게 밀리는 신세였습니다. 여기에 IMF까지 터져버리자 대우그룹은 해체하게 되고 미국의 캐리어는 대우 캐리어의 지분을 흡수해서 100% 외국계 기업인 캐리어 에어컨이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산업용 파이프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의 신호코 파이프라는 기업이 미국의 UTC와 협약을 맺고 캐리어 에어컨의 지분 80.1%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캐리어 에어컨의 80.1%에 해당하는 인수금은 약 230억 원. 패기 있게 인수를 시도했지만 약 절반가량의 인수금을 내지 못하는 처지에 이릅니다. 이미 2010년 11월에 미국의 UTC와 협약을 다 맺고 사면까지 시노코 파이프에서 AT 글로벌로 교체를 했는데 막상 인수할 돈이 모자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마치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는 기분과 비슷하겠죠. 이때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오텍입니다. 차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텍이라는 업체를 잘 아실 텐데요. 현대 기아차에서 완성차를 특수 용도로 개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텍의 차량은 바로 구급차입니다. 소방서나 병원에 납품되는 특수 구급차 개조를 대부분 오텍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용 콜택시나 병원 진료차 등 의료, 복지용 공공차량 시장의 점유율이 약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보이는 구급차나 장애인용 콜택시, 병원 진료차가 보인다면 10대 중 9대는 오텍에서 개조한 차량이라는 거죠. 최근엔 캠핑용 차량이나 냉동, 냉장탑차 등 더욱 다양한 개조용 차량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 이미 캐리어 에어컨이 매물로 나왔을 때 오텍은 관심을 가졌지만 AT글로벌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AT글로벌이 인수 대금이 모자라자 오텍은 남은 잔금을 대신 지불하면서 AT글로벌마저 인수합병해버립니다. 그 누구도 오텍의 캐리어 에어컨 인수를 막을 수 없다는 패기가 엿보이네요. 인수를 하면서 오텍은 오텍 캐리어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오텍그룹에 편입시킵니다. 하지만 캐리어 에어컨이라는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를 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엄청난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죠. 캐리어가 오텍에 인수될 2010년, 당시 매출은 약 619억 원에 영업이익은 4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모델 출시로 매출은 점점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이동식 창문형 에어컨을 추가로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매출이 약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10년 만에 약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오텍의 주요 사업이었던 특수 차량 쪽도 캐리어 에어컨과 협업을 하면서 더욱 성장했는데요. 2016년 국내에서 최초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한 음압 특수 구급차의 개발에 성공하여 전국 권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납품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음압 특수 구급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도 주문이 미친 듯이 몰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생산 주문량이 올해 말까지 꽉 차 있어 해외에서는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올해 8월, 국내 최초로 임산부 전용 구급차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꼼짝도 못하는 교통체증이나 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산부인과까지의 이동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구급차 내에서 응급 분만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하니 산모와 아기 모두를 고려한 맞춤형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5대 캐리어로 거듭난 캐리어 에어컨. 삼성과 LG가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어컨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캐리어 에어컨은 삼성과 LG의 에어컨 대비 인지도는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저렴하면서 품질과 기능은 결코 뒤지지 않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캐리어 에어컨을 써보신 분들의 평가들도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라는 예상외의 호평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초대형 가전업체 두 곳이 있는 곳, 비교되는 대상 자체가 최신 기술을 앞서가는 세계적인 제품들, 눈높이가 높은 깐깐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났더니 해외 시장에 진출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품질의 에어컨이 탄생된 것 같네요. 2019년에는 중국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그 기세를 이어 미국, 인도,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뉴스의 뒷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조금 느리지만 알차고 깊이 있는 뉴스 정보 채널 봉스뉴스였습니다.